자녀를 낳아서 보다 보니까 저 의뢰인께서 양육권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저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일까. 자녀를 일방 배우자한테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할까.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닐까. 약간 이렇게까지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면요, 양육권이랑 면접교섭권 이야기 좀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이야기가 그 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법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당연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상담 오신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양육을 해야 된다, 상대방 배우자보다는 내가 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해는 간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하시는 대로 양육권 주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육권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일단 자녀를 낳아서 보다 보니까 저 의뢰인께서 양육권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저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일까. 자녀를 일방 배우자한테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할까.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 아닐까. 약간 이렇게까지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육권이랑 면접교섭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양육권이든 면접교섭이든 아이의 복리에 맞게 좀 지정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례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는 특히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양육하지 않는 일방 부모의 권리, 그러니까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방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가 어린데 그 부모의 일방을 너무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면 과연 그 면접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머리도 말랑말랑하고 아직 인격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 일방 부모한테서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무서워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양육하는 배우자 쪽에서 아빠를 혹은 엄마를 왜 만나는 게 좋은지 아이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끊임없이 설득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과연 면접교섭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자녀를 낳고 나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의뢰인들에게 면접교섭에 충분히 협조해 주시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고, 정말 사건 본인들이 일방 부모를 만나서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건 본인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혹은 엄마를 만나기 싫은 경우에도 만나서 계속 좀 즐거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또 만나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아이들도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잘 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아이에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기를 바라고, 그리고 면접교섭을 시켜주고 싶은데 아이가 따르지 않아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아이가 좀 말이 통하고 그런 나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가 정말 고집을 부린다면 정말 어쩔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 왜 아빠 혹은 엄마를 만나야 하는지 찬찬히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육권 문제, 정말 무거운 문제입니다. 무거운 주제이고요. 제 사건 중에서도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가 굉장히 여러 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양육권을 잘 지켜낸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사건도 마무리 짓고 나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사실은 요새는 뭐 재산 분할이나 이렇게 성공한 사례보다 양육권을 잘 지켜내고 양육권을 가져오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양육권 싸움이 치열한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양육권이 누구로 지정이 되든 아이는 이제 부모 중에 일방,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에 일방을 만나면서 자라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면접 교섭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뭐 아빠나 엄마를 만나기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재혼을 한 다음에 그 전혼 사이의 자녀를 만나지 않아서 오히려 양육하고 있는 일방 배우자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에 대해서 제발 아이 좀 만나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재혼하신 분이 또 자기 새 가정에 좀 충실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녀에 대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양육권과 면접교섭 이야기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좀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정말 무겁게 와닿고요. 우리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사건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 자신도 또 다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